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66번째 시간은 한남 2구역 시공사 선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한남 뉴타운이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이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고, 한남 3구역의 경우는 관리 처분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남 2구역의 단기, 중장기적 사업 일정을 추정을 해보고, 기타 3구역, 4구역, 5구역의 사업 일정까지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일정에 대한 추정은 변동성이 매우 많은 바 적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남 2구역의 건축심의 통과에 대한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가 지난 8월 11일 저번주 화요일날 조건부 의결이란 형태로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남 2구역의 용적률은 195.96%고 건폐율은 32.92%고 최고층수 14층으로 이제 건축이 될 것입니다. 건립세대수는 아파트가 총 1537세대고 임대 비율은 15.48%입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수, 조합원 일반 분양 세대수가 1299세대고 임대주택은 238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남 2구역은 한남 3구역과 마찬가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건축심의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한편 한남 2구역은 촉진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지난 19년도 11월 달에 승인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즉 촉진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된 때로부터 서울시 건축심의 2020년 8월 11일이니까 촉변서부터 건축심의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된 한남 2구역의 이미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배치도는 왼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좌상단 쪽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고요. 이태원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 길이 이제 보광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해제가 된 한남 1구역이 있고요. 여기 청화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폴리텍 정수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한남 3구역이고, 이 아래쪽이 한남 4구역이 있고요. 또 이 아래쪽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한남 5구역이 있습니다. 이 한남 2구역의 전체적인 배치도를 보면 이태원역에서 가까운 쪽을 2-1 블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강로를 따라서 정수기능 폴리텍 대학교 그 건너편 쪽을 2-3 블럭으로 되어 있고, 또 한남 3구역 쪽과 붙어져 있는 쪽이 2-2 블럭이고요. 저쪽 구역의 동북부 쪽에 2-4 블럭, 이렇게 4개의 블럭으로 구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감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2-1 블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2-3 블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3구역 쪽에 붙어져 있는 쪽이 2-2 블럭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4블럭 쪽이고, 구역 내 이제 존 7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보강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셨던 이제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블럭별로 첫 번째 2-1 블럭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태원역과 가까운 쪽, 앤틱 가구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쪽에 대한 조감도가 이 왼쪽 그림 이런 모습으로 이제 건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2-1 블럭에 대한 이제 투시도 관점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건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대략 이제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 블럭이라고 해서 이제 3구역 쪽과 이제 붙어져 있는 쪽, 그쪽에 이제 투시도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 블럭이라고 해서 그 한남 2구역의 이 아래쪽 부분, 그 3구역과 이제 남쪽 측면으로 있는 이쪽에 대한 건물의 투시도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남 2구역에서는 이 2-3 블럭 쪽이 상대적으로 고층으로 이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남 2구역의 단기적인 이제 사업 일정을 이제 한번 추정을 이제 해 볼 텐데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의 어떤 소요 시간 기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3구역에 대한 이제 사업 일정을 벤치마킹을 일단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한남 3구역은 건축 심의가 2017년 10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건축 심의 7번을 진행을 한 끝에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2018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신청이 됐고, 이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시점은 다음 연도인 19년도 3월 달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시공사 선정은 올해 6월 달에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할 때 한남 3구역은 이 사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어느 정도 이제 완료시킨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득은 신청으로부터 득할 때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된 때로부터는 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때까지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요 정도가 한남 3구역의 사업 일정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고요.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남 2구역의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한번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면은요. 건축 심의 통과가 이번 달에 이제 건축 심의 2번 만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이제 신청은 아마도 올해 말쯤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합에서도 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언제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20년 말쯤이 이제 목표다라고 이제 볼만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볼 만합니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특히 9월 23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향과 관련된 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이 9월 23일 이전에 극단적으로 그 9월 23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과연 조합에서 9월 23일 이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반 서류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조합의 어떤 의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과연 9월 23일 이전에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올해 말 정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될지 그것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의 이제 중장기적인 일정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요,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준공 입주 측면의 이제 내용입니다. 3구역의 일단은 사업 일정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시공사가 지난 올해 이제 6월 달에 선정이 이제 된 바가 있고요. 관리 처분 신청 인가는 아마도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관처가 인가되지 않겠는가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어떤 복병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2022년 상반기 정도로 관처 시기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의 이제 이주와 철거에 대한 것은 약 한 2년 정도, 22년 중반 정도서부터 24년 중반 정도까지, 그래서 좀 늦으면 24년 하반기 정도까지 이제 이주 철거가 이제 완료될 수가 있으리라,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추정할 만하고요. 이주 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시공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남 3구역의 입주 시기는 27년 중반 혹은 늦으면은 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앞에 것이 이제 3구역에 대한 것이고, 한남 2구역의 사업 일정도 추정을 해보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은 22년도 하반기 정도로 추정을 이제 해보고 있고, 관리 처분 신청 및 인가는 24년도 상반기 정도, 또 이주 철거는 24년 하반기서부터 26년 중반까지 한 1년 반 정도, 3구역은 한 2년 정도로 이주 철거 시간을 받고, 2구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합원 숫자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주 철거 시간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한남 2구역의 준공 입주 시점은 2029년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4구역과 5구역은 한남 4구역과 5구역은 그 준공 입주 시기를 당초에는 2030년 정도까지 추정을 이제 해 봤는데 2031년 상반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과 어떤 중지를 어떻게 잘 모으고 어떻게 인허가 절차를 잘 진행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 준공 시기 그런 것은 이제 변동성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의견을 몇 개 정리를 이제 해 봤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속도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입주 시기에 대한 추정은 나름대로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이제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조합 집행부라든가 조합원들이 얼마나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꽤 있을 것입니다. 한남 2구역은 언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접수를 할 것인지가 이제 그 귀추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있지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 자체는 조속히 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인가를 득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 소요는 꽤 있을 것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향후 건축 설계 변경을 진행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리 처분 인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조합 집행부가 눈썰미 있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남 4구역은 통합개발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남 5구역은
한전 측과 변전소와 관련된 한국전력 측과 협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등 4구역, 5구역 모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면 남들보다 반걸음 앞선 고급 정보력과 그리고 단기, 중장기적인 매매 가격의 예측을 잘 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앞으로도 이러한 고급 정보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8월 20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